안녕하세요. 윤슬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따라오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명리심리학은 나의 강점 그리고 약점, 나와 상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를 분석 예측해 볼 수 있는 탁월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과연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을 할 수 있을까요? 명리학이 그 어떤 성격 진단 도구보다 탁월한 것이 사실이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요. 명리학으로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안다 하더라도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안 좋은 운에 대한 대비는 꼭 깨어 있다 하더라도 놓치기 쉬운데요. 좋지 않은 운에 사람들은 혼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조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만큼 조심이 되느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부분은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고요. 또 명리심리학을 배우시면서 또 무의식 중에 하는 좋지 않은 행동들을 자각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일치시키는 신앙생활과 또 영성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사일주 이제 우리 60갑자의 30번째 일주입니다. 일주로 할 수 있는 성격 자원, 개사일주의 성격 강점, 성격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만세력에 연월일시를 넣어보면은 60갑자의 천간지지로 된 이 사주 4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이렇게 4개의 기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주와 그 사람의 운의 흐름, 대운이라고 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같이 오는 우리 매년 오는 세운이라고 하는 월운, 일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각각의 정보들은요,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이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사주를 통해서는요, 연월 일시에 각각의 기둥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연주는 그 사람의 국가 사회 풍토, 그리고 월주는 환경과 직업성, 일주는 그 사람의 인물됨, 시주는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연월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사회성, 그리고 일시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사일주인데요. 자, 개사는요, 우리 30번째 간지예요. 60갑자 중에. 그리고 개수 그룹의 3번째에 해당합니다. 자, 개사. 이 개사가 일주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난 날에 있을 때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개사라고 하는 글자의 자형을 한번 볼게요. 이 개수는요, 개수는 처음과 끝을 얘기합니다. 처음과 끝. 그래서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라고도 할 수 있죠. 뭔가 또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무리가 있고 시작하는 그 지점을 바로 개수라고 합니다. 임수가 만약에 지식이라고 한다면요, 지식이고 정보면 개수는 지혜와 또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지식에 대한 호기심. 이 임수가 지식인데 그 임수의 지식은 정말 이 삶을 다 통해서 얻어낸 지식과 지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지식과 지혜에 대한 호기심이 바로 개수입니다. 그래서 또 인문학적인 지혜를 또 개수라고 하고요. 병화가 경험적인 지혜가 되고 또 임수가 지식이고 정보라고 한다면 아주 최첨예한 정보다라고 한다면 개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자, 또한 이 개수를 봄철에 아지랭이, 여름에 아지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한낮에 이런 실개천, 대낮에
이 사화라고 하는 그 대낮에 또 실개천을 우리는 개사를 통해서 그 글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사 일주는요, 굉장히 지혜롭고 천성이 착합니다. 또 이 사가 이제 뱀이잖아요. 뱀 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검은 뱀, 뭐 착한 물뱀, 뭐 물뱀은 또 분주하고 굉장히 변덕스럽다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다른 변덕이라기보다는 어떤 배우고자 하는 그 호기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성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일주 중에 하나가 개사 일주입니다. 이성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지지의 사화는요, 개수에게 있어서 정제이면서 또 12운성으로는 태 자리에 있습니다. 태 자리에 있어요. 이 태라고 하는 거는 뱃속에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뱃속에 이제 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막 잉태하는 그 창조적인 자리를 바로 태라고 하는데, 개사가 시작이고 끝인데, 생명의 창조인데, 또 사화라고 하는 그 태 역시도 그런 생명의 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개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일생을 12개로 구분해서 이 천간의 기운이 어떤 강약을 가지고 있느냐, 그 운명에 적용해서 보는 것이 바로 12운성인데, 그 개수가 사화 위에 앉아 있으면 태 자리에 있다. 그래서 태라고 하는 강약을 가지는데, 이 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또 폭력을 싫어하고 평화를 염원하고 또 어떤 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 있고 성장 과정을 잘 넘기기가 정말 불안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개사라고 하는 것은요, 또 수화 기제라고 해서 불은 위로 올라가고 수는 이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수가 가려고 하는 것은 아래를 지향하고, 또 화가 가려고 하는 것은 이 위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사를 이제 수화 기제라고 합니다. 사화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또 개수는 위에서 아래로니까 위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이런 수화 기제로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안정감과 안정적인 것을 더 지향합니다. 더군다나 사화가 개수에 있어서 정제이기 때문에 더욱 안정지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또 여성으로서는 현모양처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사는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찾고 또 자기 필요에 대한 이런 자기 어필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가 자기 어필을 잘하는 대중성이잖아요. 사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필요 가치를 가장 잘 어필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사다. 그래서 또 지장간에는 보면 정관, 정인, 정제로 되어 있는데, 이 재생관하고 또 관인까지 되어 있어서 나의 이 안정지향적이면서도 그 안정적인 어떤 지위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 전체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일지가 충을 당하고 있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내 이 안정성이 깨지게 되겠죠. 뭐 사해충을 한다거나 이 해를 잡아주지 못하면 또 뭐 굉장히 이 안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태의 자리는 이런 부활하는 별이다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이상적이면서 현실에 좀 어둡다. 그리고 매패 속에만 있으니까 또 인생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아주 많다. 그래서 개사일주들은요,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네, 인정에 많이 끌리고요. 자, 이 개사일주가 좀 더 개사일주를 정리를 해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어필을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렸고, 안정지향적이고 자기 필요를 가장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순수하고 아주 안정지향적이며 또 현모양처 스타일이다. 낮에 태어난 사람이 복이 더 많고요. 복이 있고, 또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도움을 주는 그런 귀인이 나타나서 이제 개사 일주는 낮에 태어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또 일찍 고향을 떠나고 또 분주함이 있습니다. 또 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성품이 착하고 또 남에게 잘 속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죠. 또 인생 후반에 발복하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이러한 개사 일주가요, 이제 봄에 태어났다면 이 봄에 태어난 개사 일주는요, 사람을 더더욱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수 자체가 유약하거든요. 네, 사람을 좋아하고 봄에 태어난 개수는 더 유약해 보이지만 또 호기심이 많아서 또 기토가 있다면은 네, 지식과 지혜를 쌓는데 아주 더 유력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개사일주는 여름의 개수는요, 정말 안개가 되어버리거든요. 아지랑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안개가 되어서 현실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런 인성교육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감 선생님 같은 그런 인성교육을 하고, 또 산업사회에서 기업에서 또 인성교육을 하는 어떤 제2의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개사일주가 많겠습니다. 가을 신유술은요, 물이 흐르지 못하면 탁하게 되니까 가을에 금으로 인해서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금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가을의 개수는 좀 물이 잘 흘러서 또 특히 천간에 금이 있게 되면 개수가 맑게 되어서 상격이 되고요. 또 지지에서는 중화가 더 잘 되어야지 좋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개사 일주는요, 토와 병화에 이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 개사에게는 경금, 기토가 더 필요하게 되고, 또 직업성으로는 개사일주는 교육이나 법조, 언론, 또 식음료 관련해서 또 기획, 예술, 의료, 귀금속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많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개사일주 정리해봤고요. 자, 강점을 활용하기에 더 힘을 쓰시면서 단점과 약점, 그리고 나쁜 운이 작용하지 않도록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바라고, 또 좋지 않은 운은 겪어내는 것이니까 특히 신앙의 힘으로 이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수신하시고, 또 신께서는 내가 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고난의 과정에 있으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있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성찰하시고요.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자,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